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 앤 위빠사나 수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시나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 노란색 가시나부터 읽겠습니다. 75쪽입니다. 노란색 가시나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흰색과 마찬가지로 바깥에 색깔을 가지고 해도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노란색으로 해도 된다. 노란색 종이나 노란색 헝겊으로 해도 되고 복부 지방에 노란색으로 해도 된다. 언제라도 노란색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색을 안정적으로 떠올려서 유지하고 확장한다. 노란색이 확장되면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변한다. 노란색 가시나를 보면서 선정에 드는 과정은 흰색 가시나에서와 같다. 푸른색, 빨간색 가시나. 푸른색이나 빨간색도 색종이나 헝겊에서 취해도 되고 우리 몸의 장기나 피 색깔에서 취해도 된다. 푸른색 대신 검은색을 이용해도 된다. 푸른색이나 검은색, 빨간색을 보고 그 색을 취해서 유지하고 확장해서 그 색의 가시나로 만든다. 푸른색이나 빨간색이 무한히 확장되면 세상은 온통 그 색으로 가득 찬다. 오로지 그 색만 있다. 그 색의 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드는 방법은 흰색 가시나와 노란색 가시나에서와 같다. 다음은 땅 가시나입니다. 맨 땅에 지름이 30cm쯤 되는 원을 그린다. 주위 땅과 구별되게 원을 분명하게 긋는다. 원 안의 흙을 고른다.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을 골라내고 아주 고른 흙만 남겨 고르고 균일한 흙으로만 원이 되게 한다. 혹은 상자나 그릇에 흙만 고르게 담고서 거기에 원을 그린다. 이 경우에는 들고 다닐 수도 있다. 그 원을 계속 본다. 눈을 감고 그 흙으로 된 원을 떠올려 본다. 떠올린 원이 안정되면 확장을 한다. 온 방향으로 원이 완전히 확장되면 세상은 온통 땅으로 가득 찬다. 땅이 끝없이 펼쳐진다. 땅을 무한히 확장한 후 땅 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드는 것은 색깔 가시나 수행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물가시나. 물가시나는 그릇에 담긴 물이나 맑은 웅덩이에 고인 물을 이용한다. 다만 물이 넉넉하고 부유물 없이 깨끗하면 좋다. 그 물을 보고 언제라도 그 물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물이 무한히 확장되면 세상은 물로 가득 찬다. 마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온통 물뿐이다. 물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드는 것은 땅가시나 수행처럼 하면 된다. 다음은 불가시나입니다. 장작불이나 재래식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면 좋다. 정 안 되면 촛불로도 할 수 있다. 그 불을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그 불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세상을 불로 가득 차게 한다. 세상에는 오직 불뿐이다. 불타오르는 불로 가득 차 있다. 빅뱅이 일어나거나 우주가 파괴될 때 그 광경을 목격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불가시나가 펼쳐질 것이다.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불가시나가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가시나로 가득 찬 세계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아닐 수 있다. 불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드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다른 가시나 수행법으로 하면 된다. 바람가시나입니다. 물에 느껴지는 바람이 좋고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아도 된다. 눈을 감았을 때 아지랑이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여도 되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껴도 된다. 이것이 확고해지면 확장하면 된다. 바람이 무한히 확장되면 세상은 부는 바람으로 가득 찬다. 바람가시나 수행을 할 때는 바람이 계속 부는 느낌이 든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이 바람만 있다. 바람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드는 방법은 다른 가시나 수행과 같다.
빛 가시나입니다. 수행으로 생긴 빛으로 해도 되고 자연 빛으로 해도 된다. 아나빠나사띠나 이전에 가시나 수행으로 빛이 있기 때문에 수행으로 생긴 빛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정 수행을 하여 선정에 들면 수행을 할 때 항상 빛이 있다. 그 빛을 가지고 빛 가시나 수행을 하면 빛이 굉장히 밝아진다. 기존의 빛을 확장하면 세상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찬다. 빛만 있는 세상이 된다. 빛 가시나가 되면 앞에 가시나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에 든다. 다음은 허공 가시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공을 만들 수 있다. 구름 없이 맑게 갠 하늘 한 조각을 원 모양으로 칠해도 되고 선반에 장식으로 파인 원을 대상으로 해도 된다. 그 허공을 계속 본다. 눈을 감아도 그 허공이 떠오르면 허공을 무한히 확장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뭔가로 주위를 가득 채우고서 산다.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내 주변부터 치우기 시작하여 세상 모든 것을 치운 상태를 허공 가시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하나로 가득 찬 세계, 그것이 가시나다. 허공 가시나가 되면 다른 가시나 수행에서 말한 방법대로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시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의는 한정되어 있어서 주의가 가 있는 대상을 뺀 다른 대상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가시나 수행은 각각의 대상을 가지고 오로지 그 대상만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대상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여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대상만 주목받는 새로운 가능성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10가지 가시나 각각에 대해 어떻게 명상 대상을 취하고 그 명상 대상을 확장하여 가시나를 만들고 선정에 드는지를 알아보았다.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선정에 들고 각각의 선정에 대해 5가지 자제를 훈련하는 것은 아나빠나사티에서와 같다. 그런데 가시나 수행에서는 아나빠나사티에서와는 달리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색계 선정 수행에 대해서 81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색계 선정에는 4가지가 있다. 바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처, 비상비비상처이다. 무색계 선정의 시작인 공무변처는 가시나 사선정에서 나와서 물질에 대한 숙고로부터 시작한다. 무색계 선정은 선정의 성격상 사선정에 해당한다. 무색계 선정은 선정의 성격상 사선정에 해당한다. 사선정의 선정 요소가 평온과 집중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무색계 선정도 모두 평온과 집중으로 이루어진 선정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선정의 종류에 따라 명상 주제를 구분할 때 4가지 무색의 경지는 4번째 선정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럼 무색계의 첫 번째 단계인 공무변처부터 보겠다. 공무변처에 들려면 아나빠나사티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경험한 후 9가지 가시나 중 하나를 먼저 닦아야 한다. 무색계 선정 수행에서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이 없는 무색계로 들어가는데 허공 가시나는 물질이 아니라서 초월을 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로 선정을 경험한 후 허공 가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시나를 통해 선정을 닦는다. 가시나를 통해 초선정부터 시작하여 사선정까지 든다. 사선정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물질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물질이 있으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며 죽어야 하고 몸으로 겪는 온갖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땅,
다른 가시나인 경우는 그 물질을 언급하면 됩니다. 땅도 물질이고 빛도 물질이다. 물질이 없는 공무변처에 들어가 머물겠다라고 사색한다. 그런 후에 허공 또는 공무변처 하면서 허공에 집중하면 땅가시나인 경우 땅으로 가득 찬 속에 허공이 조금씩 생기면서 점점 허공이 커진다. 빛도 점점 사라진다. 나중에는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허공으로 가득 찬다. 생각으로 물질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나는 공무변처에 들었을 때 색계사선정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물질이 하나도 없는 텅 빈 하늘에 있는 느낌이었다. 무색계 선정 상태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다. 불교 경전을 비롯한 책들에서도 무색계 선정은 색계 선정보다 작은 비중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무색계 수행을 했다. 실제 경험한 공무변처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태였다. 눈앞에 광대하고 청정한 세계가 펼쳐졌다. 공무변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한다. 공무변처 선정은 평온과 집중 두 요소로 되어 있다. 공무변처에 대한 5자재를 훈련한다. 다른 무색계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선정마다 5자재를 훈련한다. 공무변처가 숙달되면 공무변처에서 나와 식무변처로 들어가는 시도를 한다.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에서 나와 식무변처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공무변처는 사선정에 가깝다. 더 고요한 식무변처로 들어가 머물겠다라고 사색한다. 그러고는 식 또는 식무변처 생각하면서 공무변처를 알고 있는 식에 집중한다. 식을 명상 대상으로 한다. 식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선정에 들어간다. 즉 마음에 집중한다. 마음을 명상 대상으로 한다.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선정에 들어간다. 공무변처의 두 가지 선정 요소인 평온과 집중은 마음 부수다. 모든 마음 부수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있다. 평온과 집중이라는 마음 부수와 같이 있는 마음이 식무변처의 식마음이다. 식무변처 수행을 하려면 궁극실제적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공무변처의 선정 요소를 점검할 때 평온 및 집중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보고 그것에 집중한다. 식무변처에 들기 전에 숙고했던 것처럼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보다 더 고요하고 수승하다. 식무변처에 들면 공무변처를 아는 마음만 존재하는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식무변처에 있는 존재가 된 느낌이다. 식무변처는 식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무변처를 아는 마음에 오로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무변처가 색계사선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선정에 가깝고 공무변처에서 나와 색계사선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를 출발점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선정하고는 멀어졌다. 더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 다른 선정의 대상이 실제가 아닌 개념인데 반하여 식무변처의 대상은 실제다. 궁극실제인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 무색계인 비비상처의 대상 역시 실제다. 식무변처의 5자재를 훈련하여 식무변처를 확실히 내 것으로 한 후 무소유처에 드는 노력을 기울인다. 무소유처를 읽어보겠습니다. 식무변처에서 나와 무소유처로 들어가기 위해 식무변처의 결정을 보고 무소유처의 수승한 점을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에 가깝다. 더 고요한
무소유처에 들어가 머물겠다라고 사유한다. 무소유처에는 공무변처도 공무변처의 마음도 없어 더 고요하고 수승하다. 무소유처의 대상은 공무변처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식이 없다는 것이다. 무소유처, 무소유처 하면서 식이 없다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만 무소유처에서는 진정 없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제 집중의 대상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은 무소유처를 분명히 아는 마음은 있다. 무소유처에 대한 오자재를 훈련한 후 마지막 무색계 선정인 비상, 비비, 상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네, 비비상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무소유처에서 나와서 비상, 비비상처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무소유처는 식무변처에 가깝다. 더 고요하고 수승한 비상, 비비상처에 들어가 머물겠다라고 숙고한다. 숙고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수승하다라고 숙고하면서 무소유처의 식에 집중한다. 그러면 비상, 비비상처에 도달하는 경험을 한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무소유처와 달리 비상, 비비상처에서는 정신작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름에서는 상, 인식만을 말하지만 상뿐만 아니라 촉, 수 등의 모든 마음부스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마음과 마음부스가 있긴 하나 아주 미약하다. 즉 정신작용이 아주 미세해진 상태이다. 그런 만큼 아주 고요하고 수승하다. 비상, 비비상처의 대상도 식무변처의 대상처럼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다. 비상, 비비상처의 마음부스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전제를 가지고서만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비상, 비비상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자재를 닦는다. 마지막으로 무색계 선정 수행으로 불교의 다양한 세계에 눈뜨다라는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말한다. 무색계 선정 수행을 통해 물질이 없는 세계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물질이 우리에게 준 영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물질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물질을 벗어난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색계의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무색계 선정을 경험하는 것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색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무색계 선정 상태고 다른 하나는 무색계의 존재가 경험하는 세계다. 실제로 무색계 선정에서 경험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있는 존재들을 이해하는 데 무색계 선정 경험이 도움이 된다. 무색계 선정 경험은 천상세계나 천상세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천상세계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 육안이나 과학으로 증명된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붓다나 붓다의 제자들이 수준 높은 수행과 관찰을 통해 본 세계는 천상세계를 포함한다. 무색계 선정 후에 수행하는 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곧 다음은 4가지 거룩한 마음, 즉 사성제 수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러한 이해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르마리도 나중에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터질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마음 집중하며 행복한 상태 유지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